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해보는 정책점검 정책제안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NGO가 뽑은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이죠.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여기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주제가 의료관광산업입니다. 네네. 최근 이 의료관광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의료관광산업이 무엇이고 또 의료관광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생각해서 외국 환자들 또는 꼭 아프지 않더라도 네. 외국인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국부 창출, 예. 또 고용 창출, 또 동시에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부를 해도 빨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처럼 의료관광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외국인 그 환자들 몇 명 정도 되는지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제 작년에 15만 명이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이제 아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료 관광이라는 게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 건강 진료를 받으러 건강 건진이라는 걸 받으러 오지만 또 다른 쪽 끝에는 장기 이식, 간 이식,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거든요. 예. 간이 장기 이식, 암 수술, 심장 수술, 관절, 뭐 불임도 굉장히 많고 네. 그게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 산업이 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보다 확실히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의료와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의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만 명이 왔는데 환자만 이제 15만 명이고 사실 가족까지 다 하면 한 31만 명이 온 걸로 저 관광공사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한 3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병원에서 직접 외국인 환자를 봤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불임이나 이런 치료를 위해서 그렇죠. 직접 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해외 환자를 유치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인데요. 네. 일단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데 아까 잠깐 간 이식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 이식 중에서도 특히 고난도 생체 간 이식 가족한테 받는 거 있죠. 그거는 숫자나 질적으로 세계 1등입니다. 예. 그 암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이런 이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중요하고 물론 성형 수술 유명하죠. 예. 예.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나라 병원의 시설 장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많은 병원 이런 걸 가져 있고 의료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10분의 1이에요. 네. 우리나라. 그리고 지리적으로 5시간 내에 23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또 스탄으로 끝나는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중동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빼먹을 수 없는 게 한류 열풍. 네. 한류 열풍 때문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합니다. 특히 미용, 성형 계통에서요. 예. 네. 사실 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제 효과가 눈으로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국부 창출,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것과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인데 먼저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은 뭐 12만 4천 명. 네. 아니죠. 12,400명. 죄송합니다. 예. 12,400명의 이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계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조업에 비해서 이 의료 관광의 그 고용 유발 효과가 4배나 됩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관련 직종의 전체 피고용 그 비율에 보면은 12.6%고 일본도 9.4%거든요. 예. 우리나라 3.6%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보건의료 종사자가 훨씬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직종이 이제 의료 관광이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이제 의사만 아니죠. 간호사, 병원에 있는 많은 고용인들. 이게 굉장히 높은 게 의사 한 명당 10명의 고용 자리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한 예를 들면은
서울 아산병원 같은데 병실이 2,800개가 있는데 고용 인원이 8,000명이에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병상 하나당 3명의 고용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좋은 분야다. 네. 또 비의료인으로서는 이제 관광에 종사하는, 예를 들면 공항에서부터 와서 다 치료를 받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수송이라든가 항공업, 여행업, 호텔업 또 많이 먹어야죠. 먹거리 와서 쇼핑해야죠. 또 관광도 해야죠. 엔터테인먼트, 공연도 관람하고 이런 거를 다 부수적인 일을 다 같이 하면은 훨씬 그 효과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용 창출이 그 의료 관광이 가장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해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뭐 쿠바나 이런 나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지금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의료 강국 어떤 곳이고 또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고용 창출은 말씀해 드렸지만 얼마나 국부 창출이 됐냐. 이게 의료 산업 순수하게 그것만 하면 3,000억이 넘는데 의료 관광은 전부 합하면 7,263억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국부 창출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우리의 맥시멈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서포트가 있으면 더 잘하면은 이게 몇 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목표하는 거는 2020년까지 3조 5천억의 국부 창출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미흡하죠. 딴 나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인터넷 사이트도 가보면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의 모든 나라, 거의 이름이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의료 관광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면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데, 한 예를 들면 싱가포르 이제 유명하죠. 옛날에 그 샴 쌍둥이를 오래전에 일부러라 하면은 좀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저는 의사로서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나 이제, 그렇지만 모든 게 이제 공짜고 이런 무료 수술을 잘해줬으니까 결국 굉장히 잘 끝났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열심히 해주거든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의 50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15배. 아니, 이거는 인구 대비요. 그 싱가포르는 5배인데 인구가 우리나라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50배죠, 인구 대비. 태국은 15배. 인도는 5배의 일을 하고, 심지어 이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인데, 말레이시아 이제 우리나라의 2배의 일을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잘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 세금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정부의 그 전담 기구가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나라에서 투자형 개방병원이 이런 일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도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을 굉장히 잘 아실 텐데, 현장에서 겪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입국 비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많이 해소됐어요. 외교부, 법무부에서 많이 해결이 됐고, 이제 환자가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다시 재입국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방 해소가 됐고, 또 환자가 와서 또 이제 달아난 경우도 조금 있고, 이제 이럴 때 책임 소재가 어디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도움을 많이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치업체, 브로커라 그럴까, 에이전시라 그럴까, 그 업체의 난립. 지금 여기에 대한 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요. 코디라든가 통역 부족, 이것도 이제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급박한 문제가 배상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무조건 법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보험은 들면 되죠. 근데 지금 보험회사서 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보험회사서 굉장히 꺼리고, 또 병원이나 의료인들을 들려면 드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더 많이 가입을 할수록 보험료는 싸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들면서 좀 더 보험회사랑 많이 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고, 뭐 숙박시설 부족한 거는 뭐 메디텔 얘기도 나오고, 또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라고는 아니지만 저희가 잘해야 될 게 관광 산업, 쇼핑,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거의 연계가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연계가 잘 되면은 사실 그 머리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고용 창출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의료관광 열풍을 타고 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불법 브로커들이 좀 판을 친다 이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어떻게 신문에 아주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거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나서 예.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몇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예. 그래서 해결 방안 어떻게 말씀해 해결해야 되냐? 일단 그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같다 그러면 이용을 하지 말아야죠. 네. 일단 근데 이제 욕심에 그러니까 그거를 수수료를 많이 주고도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되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등록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규제라고 굉장히 싫어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등록과 그 교육과 그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정보 공개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판을 못 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양성화돼야 되겠죠. 결국 다 투명하게.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브로커의 에이전시를 이제 그 규제만 하지 말고 이런 분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잘해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잘 도와드려야 되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규제를 해서 시장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의료 관광 산업입니다. 의료를 통해서 관광 산업도 함께 발전시키다 이런 네네, 내용인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셔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고 가면은 그만큼 국부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연계 방안을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을지 네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와서 달랑 의료 서비스만 네. 받고 갈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3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패키지 상품으로 처음부터 가면은 환자가 치료받고 하는 동안에 가족은 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서 숙박, 교통, 의료 서비스와 동시에 관광, 쇼핑 거는 패키지 상품으로 잘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 또 그거 이미 잘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네. 청신국제병원이라고 오면은 이제 진료받는 도중에 가족들한테 관광지 투어라든가 DMZ 투어 뭐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되고 이제 그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이 돼야 되겠죠. 예. 둘째로 이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제 그 용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면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된 일을 할 수 있는 거. 또 병원이나 의료 시설 내에 이제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되면은 훨씬 더 쉬운 게 예를 들면 외국 호텔에 가면은 그 1층에 여러 관광 상품이라든가 공연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면세점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한 대로 묶으면은 쉬운 게 지금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면 최근 그 의원급 의료기관 간에 그 의사의 이동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거가 지금 법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소속된 의사는 딴 데 가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예. 그 어디서 개업한 사람은 딴 데 가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외국인에 한해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잠깐 와서 봐줄 수는 있죠. 그거는 네.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하는데 이건 좀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누굴 불러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수준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법적으로 따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네. 예외적인 논의 상황에서 중이다. 우리가 아직 네네. 뭐 그 부분은 네, 예외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의료 관광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세계가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고 막차를 탔지만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세계 의료 산업 시장이 1,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 매년 20%씩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 10위권 미만이 7등, 8등, 10등 미만인데 세계 시장의 0.1%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수준에 비해서 저희가 잘 할 이제 여유가 많다. 근데 이게 국민적 합의라는 것보다
국민이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왜 네. 필요한지. 이게 전혀 이제 우리나라 의료에 나쁜 영향이 아니라 굉장히 국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일이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고, 만약 거기에 오해가 있다면은 그 오해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 오해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부와 의료계와 이 병원에서 많이 이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게 ODA 사업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냥 세계 제 나라는 그냥 돈뿐이 몰라. 환자들 다 외국 환자들 그렇죠. 다 데려다가 돈만 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ODA 사업을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과거 10수년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개발국에서 환자들 많이 데려다가 무료 수술해주고, 우리가 또 저도 뭐 캄보디아 여러 번 갔고 필리핀도 갔지만 가서 의료 봉사, 이게 결국 다 우리 우방이거든요. 또 예. 인도주의적인 일로 이거는 반드시 병행해야 되고, 병행해야 된다.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걸 너무 산업적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인류 국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암 환자면은 뭐 이건희 회장도 뭐 미국 어디에 가서 수술을 받고, 이런지 않게 우리나라의 병원에 이제 미국의 MD 앤더슨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든가 동양에 대한민국에 이런 병원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스스로 정말 굉장히 높은 의료 시술을 받으러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고요. 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육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고요. 네. 우리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의대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의대를 니네가 와서 경영해라,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가 돼야 되지, 돈벌이만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정책 점검 정책 제안에서는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